매출과 매출원가를 못 믿고 재고자산을 못 믿기 때문에 재무제표 못 만들겠다. 현재 회사가 입은 손실 규모는 측정할 수 있잖아요. 손실 규모와 부채 규모를 보면은 회사가 못 버틸 것 같기 때문에 감사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1MNS 상장 폐지 위기입니다. 부제로 KB증권 불이익은 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상장심사 제대로라는 얘기는 LG CNS 때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제1MNS가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 회사에 대한 분석은 없고요. 상장이 계속 유지될지에 대한 의견도 없고 현행 상장심사 제도에 대한 문제만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큐레터라는 종목도 상장한 지 1년을 못 넘겨서 거래 정지가 됐는데요. 시큐레터 공모 규모가 160억에 시가총액이 1000억 원 규모로 조금 작은 편이었다면 제1MNS는 공모 규모도 528억 원에 달했고요. 시가총액이 5천억에 육박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작은 회사는 문제가 돼도 되고 큰 회사만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큰 회사인 만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였을 텐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제1MNS가 상장할 당시에는 어떤 분위기였나를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공모 희망 밴드가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제시됐었는데요. 확정 공모 가격은 22,000원으로 밴드 상단을 거의 20% 넘어선 가격에 정해졌습니다. 이 가격이 그냥 정해진 게 아니고요. 국내 기관 투자자 약 2,000여 곳과 해외 기관 투자자 90여 곳 하셔서 기관 투자자 총 2,164개의 기관이 모여서 만들었던 공모가입니다. 물론 LG CNS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묻지마 투자의 결과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적었어요. 그냥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적었고 가격으로 보자면은 확정 공모 가격 22,000원보다 훨씬 높은 23,000원 위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이 1943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이때 이렇게 좋게 봤었는데 안 좋아진 게 아니고요. 지난 영상에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그냥 묻지마 투자의 결과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당시 투자했던 저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같이 물려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아마 지금 저 기관 투자자 중에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서류 심사만 통과하고 나면은 물량 부담 없을 경우에 가격 산정이 지멋대로인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감사 의견 거절된 경우만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 LG CNS 때처럼 우리사주 조합에서 받았던 우리사주들이 엄청나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이번 제1MNS 같은 경우에는 상장할 당시 수요 측에만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했던 게 아니라 구주에 투자한 기관 투자자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하는 건데요. 누군가 깊이 있게 분석했겠지라는 생각에 기존의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한 게 있으면은 서로가 서로를 믿고 기대는데 아무도 분석한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 거절 사유를 살펴보면은요, 회계사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라고 하고 감사 의견 거절 사유를 쭉 적어놨는데요. 살짝 정리해 보면은 매출과 매출 원가를 못 믿겠고 재고 자산을 평가해놨는데 평가 금액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매출 원가를 못 믿고 재고 자산을 못 믿기 때문에 재무제표 못 만들겠다. 자, 재무제표 못 만드는데 현재 회사가 입은 손실 규모는 측정할 수 있잖아요. 손실 규모와 부채 규모를 보면은 회사가 못 버틸 것 같기 때문에 감사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회계사가 감사 의견을 거절하기 전에 제1MNS가 우리 회사 실적이 이렇습니다라고 발표한 숫자가 있는데요. 24년도 기준으로 매출은 4,400억이지만 영업이익은 460억 적자를 기록했고 당기순이익도 677억 적자를 기록했다는, 원래부터 회사가 성적을 잘 들고 온 게 아니라 안 좋은 성적표를 제시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사유로 뭐 노스볼트 파산 등등 일회성 비용으로 영업이익이랑 적자 전환해서 당기순 손실이 확대됐다 라고 했는데 회계사가 이 숫자를 못 믿겠다고 계속 다른 숫자를 제시하라고 하니까 회사가 정정한 숫자는 최초 매출이 4,400억이던 거를 알았다. 우리 매출은 2,470억이고 영업이익은 사실은 400억 적자가 아니라 1,300억 정도 적자야. 당기순이익도 600억 적자가 아니라 1,200억 적자라고 수정해서 제시했지만 회계사는
이 숫자도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견 발생 이유를 살짝 살펴보면은 이 회사는 2차 전지 장비 매출과 공사 매출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매출 인식을 인도 시점에 한 번에 하느냐 또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나눠서 진행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회계사랑 회계사도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판에 제가 밖에서 쳐다보고서 어떤 말이 옳은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사 의견 거절을 내는 거는 회계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회계사 측 의견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제일MNS가 상장할 당시에 투자 설명서에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상장 심사할 때 왜 몰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이런 회계적 이슈가 이제 와서 벌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21년도에 3.1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할 당시에도 공사 진행률에 따른 매출액과 매출원가 계상 오류,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인식 오류 및 재고재산 계정 분류 오류로 인해서 재무제표를 재발행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번에만 이게 이슈가 됐던 게 아니고 상장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삼덕회계법인과 다른 회계적인 다른 이슈로 인한 트러블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보는 거는 실적 추정입니다. 이 실적 추정은 이제 회사와 KB증권이 상장을 하면서 24년도 매출이 3,500억 정도가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은 300억이 날 것 같다고 추정했던 내역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노스볼트가 파산하는 영향이 있었다는 거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는 장비 회사입니다.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노스볼트 파산 이슈가 없었던 23년도를 보더라도 전년 매출 600억에서 1,400억으로 100% 이상 튀었는데 이익 증가가 없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오히려 20억에서 17억으로 정체하고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난 상태인데요. 개인적으로 장비회사가 매출이 100%씩 튀는 경우에는 엄청난 이익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사실은 이 회사가 상장을 통과하고 상장된 것 자체가 조금 난해해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런 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상장하고 나서 주가 꼬꾸라지거나 금방 상장 폐지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엄청나게 긴 분량의 보고서를 읽어보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이런 문제를 빠져나가기 위한 문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보시면은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 요구, 투자 위험 요소를 검토해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상장하고 주가가 공모가액보다 빠질 위험도 있다라는 거 미리 다 적어놨고요. 심지어 제가 지적하고 있는 공모가 산정 방식의 문제점도 여기서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산정 방식의 한계와 추정 실적에 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투자자분들 이제 와서 돌이켜보시면은 이 회사 상장하면서 이런 위험성에 대해 보고서 어딘가에 적혀 있지만 실제로 들었던 적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이야기만 들었던 것 같은데 집요하게 찾아보면은 안 좋은 이야기야 위험에 대해 다 경고했다고 하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감원에서 유상증자 중점 심사 제도를 들고 오면서 주관사의 주의 의무 소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IPO 후 실적 괴리율 등을 고려해서 이런 데 참여했던 주관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건데요. 이복형 금감원장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중점 심사 제도가 계속 유지될지도 모르겠지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KB증권의 불이익이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얼마 전에 이런 이슈됐던 파두라고 실적 부풀리기 대명사였던 이것도 주관사 NH에 악영향이 갈 것처럼 했지만 NH투자증권에 어떤 악영향이 갔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모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